안녕하세요. 오늘 화성학 기초반 첫 시간입니다. 우리 화성학은 지금 저희가 기초하고 심화하고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기초반 8주, 그 다음에 심화반 8주에서 전체 진도를 나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목이 조금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기초반의 첫 2주 동안은 기초 이론이라고 하는 이 책을 교재로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시험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 통론이라든지 그런 음악 이론 파트의 비중이 좀 되게 높아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선생님들 공부해 보시면 또 느끼실 텐데, 이제 서양음악 파트에서 또 이제 전체 파트에서 진짜 가장 정직한 부분이 바로 화성학 이론 이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공부한 만큼 확실하게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이제 범위가 사실 생각만큼 그렇게 넓지도 않아서 공부할 양이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매력적인 그런 파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학교 다닐 때는 화성학이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막상 해놓고 나니까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음악이 왜 이런 소리가 나는지 그런 것들을 알게 될 때 정말 기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더 좋은 거는 시험에서 우리가 정말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게 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화성학이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시험 볼 때 우리가 만점을 목표로 해야 되는 파트는 항상 화성학하고 음악교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나머지 것들도 물론 저희가 만점 받으면 좋겠지만은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화성학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랑 같이 정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히 이제 기초 이론이라고 하는 게 이 책이 우리가 전체 임용 범위를 생각하면 요 한 권 뭐 별거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100페이지 이상 넘어가는데, 요거를 저희가 2주 동안 다 완벽하게 하려면은 이제 제가 가르치고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 듣는 이 시간 외에 선생님들께서 스스로 풀어보시는 그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눈으로 보면은 저희가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오늘 하실 내용들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거를 인출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물어보는 유형대로 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 이 책이 준비가 다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이제 먼저 목차를 한번 펴보려고 하는데, 목차를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 보표부터 해서 쭉 나오고 있어요.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 목차를 쭉 보시면서 제목만 봤을 때 내가 아는 거, 그리고 모르는 거, 혹은 내가 이거 외워야 되겠다, 아니면 이거는 내가 설명을 열심히 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좀 구분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드릴 텐데, 이거는 이제 각자가 정말 다 다른 거니까 개인적으로 한번 자기 혼자서 솔직하게 내가 이건 확실히 안다, 아니면 이건 내가 조금 헷갈린다, 이건 내가 외워야 된다, 이런 것들을 지금 한번 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각자 한번 지금 목차를 보시면서 체크를 하셨을 텐데, 이제 제가 작년에는 이제 50쪽 정도까지는 이제 풀어 오시고 이제 수업을 시작했었어요, 이부터. 근데 이제 좀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으셔서 이제 미리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좀 보셨으면 했고, 그 다음에는 여기는 어쨌든 푸셔 오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각자 공부하실 때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렇게 3가지를 앞에다 써놨는데, 이걸 한번 지금 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의 4가지 성질이 무엇인지 한번 써보시고, 박이랑 박자가 뭐가 다른지, 그리고 음정의 뜻은 무엇인지, 이 3가지만 한번 지금 또 각자 적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이 3가지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 수업에서 되게 선생님들이 꼭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임용시험 볼 때 그 화성학이랑 이론에서 되게 기초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이 3가지는 다 우리 책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요 부분들이 교과서 이론에도 다 다루고 있어요. 고등교과서. 어제 아마 서양음악 들으신 분들은 이제 이 부분들을 다 다뤘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자, 음의 4가지 성질은 뭐가 있을까? 그러면 일단은 이것도 음이고 이것도 음인데 둘은 뭐가 다르죠? 높이가 다르죠? 그러면 이제 높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 2개의 음은 높이는 같지만 길이가 다르죠. 그래서 길이. 그 다음에는 또 이 2개의 음은 높이도 같고 길이도 같지만 강약이 다르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음과 도 하는 제 목소리는 이제 음색이 다르다. 이렇게 해가지고 4가지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요 4가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음이라고 하고, 어떤 소리 중에서도 이런 성질이 없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소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시험에서 이 소음을 적어야 되는 게 문제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막상 물어봤을 때 당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보려고 하고요. 이제 박이랑 박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다르다라고 말을 하냐면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박은 그냥 일정하게 그냥 계속 두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심장 박동이라고 하지 심장 박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럼 박자라는 것은 8분의 6박자, 4분의 4박자 이런 것처럼 어떤 패턴을 가지고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음악은 이제 뭐 몇 분의 몇 박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몇 번째 박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구분이 이제 선생님들이 좀 필요하실 것 같다. 왜냐하면 서술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잘못 쓰면은 또 감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고, 이 박에 대한 얘기는 이제 책에서 40쪽에 있어요. 40쪽에. 40쪽을 한번 펴보시면은 이제 그 음악의 흐름 중에서 뭐 규칙이 있어서 이 박자라는 이 규칙성이 들어가면은 이제 강약의 그런 규칙성도 생긴다. 이런 얘기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정 하면은 이제 음의 그 두 음 사이에 거리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화성학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우리가 뭐 음정이 높다, 만약에 이렇게 말하면은 맞는 말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음정은 이제 그 어느 정도의 길이와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를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이제 알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앞에 뭐 오선 보표라든지 음자리표 이런 얘기들이 사실 악보를 볼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살펴볼 만한 내용은 이제 음자리표라는 것이 이제 어떤 거를 얘기를 하냐. G 클래프는 우리 이렇게 생긴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은 이게 5선에서 얘가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걸려있는 이 줄이 G 음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거를 G 클래프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그래서 이건 높은 음자리표인데 이렇게 이름이 붙고, 그 다음에 F 클래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도 시작하는 이 음이 F를 가리키기 때문에 우리가 F 클래프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C 클래프는 어때요? 이렇게 생겨서 이제 딱 가운데 걸리는 이 부분이 C를 가리킨다 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름들이 G 클래프, F 클래프, C 클래프 이렇게 붙기는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요즘은 이렇게 부르지 않고 높은 음자리표, 그 다음에 낮은 음자리표, 그 다음에는 가온 음자리표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죠. 그러면 이 얘기는 또 왜 드리냐? 이제 이거를 응용해서 시험에 어떻게 나온 적이 있었냐면은 어떤 악보를 주고서 이제 첼로가 연주를 할 건데 이제 낮은 음자리표로 연주를 하다가 갑자기 테너 보표를 썼어요. 그러면 이제 가온 음자리표는 이제 막 왔다 갔다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이렇게 가리키는 그 위치가 C를 가리키게 되는데, 자, 테너를 갑자기 쓴 이유가 뭐냐? 이런 거를 이제 서술하는 문제가 이제 한 2년 전쯤에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이런 거는 뭐 미리 공부해서 외워서 푸는 것이 아니라 이 음자리표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 용도를 알면은 사실은 답할 수 있는 거죠.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이제 나타내려고 하는 음악의 음역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쵸? 음역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만약에 같은 그 미들 C를 본다고 해도 높은 음자리표에서 미들 C는 여기고 낮은 음자리표에서 미들 C는 여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다음에 전개될 음악들은 높은 음자리표 같은 경우는 이 위의 음역대를 이제 같은 거면은 이 위의 음역대를 노래할 그 가능성이 높고, 낮은 음자리표에서 미들 C가 여기 그려져 있다. 그럼 그 다음의 음악들은 이렇게 낮은 음역대를 이제 상대적으로 그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응용해서 답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그래서 여기에는 너무 막 힘을 들이는 게 아니라 가볍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기 때문에 잘 모르시면 저한테 또 물어보셔서 해결을 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개 음자리표 이런 얘기는 이제 뭐 C 클래프가 이동하면서 지금 나오는 건데, 이 책을 쓰신 분이 이제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제 유럽에서는 좀 이런 그 음자리표 많은 거 솔페이지 하고 이런 게 많아서 그렇지 저희는 이제 많이 쓰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큰 보표, 모음 보표는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5선이 이렇게 하나 있을 때 이거를 하나의 성구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근데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양손을 쓰기 때문에 이 줄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두 개를 동시에 이어서 보게 되거든요. 그쵸?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연결해서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큰 부표라고 하고, 모음 부표는 뭘까요? 더 많이 모아놓은 경우는 이제 막 손이 더 많은 것이 아니라 더 여러 명의 연주자가 다양한 악기로 연주할 때 모음 부표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고, 이 모음 부표 같은 경우는 잠깐 우리가 책을 펼쳐보면 좋을 것 같은데 14쪽을 한번 펴볼게요. 14쪽을 잠깐 펴보시면은 이제 모음 부표의 예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악보를 언제든지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수준이 되셔야긴 해야 돼요. 그쵸? 이거는 화성학하고는 별개인데, 악기별로 지금 보시면은 이 앞에 붙은 조표가 다르기도 하고, 음자리표가 다르기도 하고, 그쵸? 그리고 또 악기가 무슨 어떤 조로 연주한다라는 뜻이 지금 in E 플랫, 뭐 in C, 뭐 이런 것인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악보를 읽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쭉 크게 브래킷으로 묶여있는 부분은 이제 같은 악기군이라는 뜻인데 이 현악기 파트를 이렇게 통째로 주고서는 화성 분석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 악보를 이 한 성부 안에 이게 화음이 쌓여있지 않아도 얘네들을 전체로 묶어가지고 이게 그래서 무슨 조의 무슨 화음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들까지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이제 목차로 좀 돌아와 보시면은 아까 우리가 음자리표까지 얘기를 했고 이름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름에서는 우리가 크게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오늘의 핵심은 사실 음정이거든요. 오늘의 주인공은. 그래서 음정을 알기 위해서는 오음과 반음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같은 음이라 해도 이제 부르는 이름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만 저희가 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도랑 레를 제가 지금 눌러드렸어요. 그럼 이거는 건반으로 봤을 때는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도, 레 붙어 있는데 요 간격을 우리가 이제 온음이라고 하고 같은 만약에 도랑 도샵이 있는데 도샵이랑 레 사이는 우리가 더 좁아졌기 때문에 반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거랑 요거는 더 좁아졌죠. 그래서 요것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되는데 악보상으로 구분하기가 너무 쉬운 게 임시표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반음인 경우가 훨씬 많아서 그것만 저희가 좀 유의하면 되는데 이거는 따로 설명할 필요 없이 음정하면서 저희가 같이 볼 수 있으니까 일단은 설명은 조금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조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악보를 보신 분들은 뭔지 다 아시죠? 그래서 이 조표를 읽는 방법 샵 계통이 있고 플랫 계통이 있잖아요. 샵이 붙는 순서 알고 계시죠? 파도솔레라는 시. 그 다음에 플랫 붙는 순서는 시미라레 솔도파. 그래서 요것만 알고 계시면은 샵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붙은 그 샵의 반음 위에 있는 음이 으뜸음이 된다.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샵이 한 개 있는 조표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조성이 뭘까요? 만약에 장조라고 했을 때 이 파의 샵이 있으니까 이것보다 하나 더 높은 솔 음이 으뜸음이 되는 사장조다 혹은 쥐장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단조하고 이런 얘기는 조금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플랫이 붙는다. 그럼 플랫은 시미라레 솔도파 순서니까 제가 한번 3개를 붙여볼게요. 시미라. 그러면은 마지막에 이제 라에 붙어 있는데 여기에서 4개 아래에 있는 음을 이제 으뜸음으로 삼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플랫 잠깐 시미라 그러면은 뭐지? A 플랫 장조, 시미라, 시면은 파, 라솔 파, 미 플랫 장조, 맞아. 이 플랫 장조, 요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선생님들이 다 아시는 부분을 그냥 짚어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넘어가 봐서 음표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음표, 민음표, 겹음표 이런 게 있는데 아마 보시면은 다 본 적이 있는 음표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설명을 하지 않고 선생님들께서 각자 풀어보시는 걸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24번에 붙임줄이라는 게 있는데 붙임줄은 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되게 비슷한 개념으로 슬러라는 게 있어요. 이음줄. 자, 이 두 가지는 차이가 뭘까요? 이것도 이제 어제 저희가 교과서에서 봤었거든요. 자, 뭔가 이제 알 거는 같으시죠? 2개의 음표가 있는데 이렇게 이어주는 게 있으면은 타이 아니면 슬러예요. 근데 이 만약에 2개의 음이 같은 경우가 있고 다른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같을 때 이름이 바로 붙임줄. 다를 때 이름이 이음줄, 그쵸? 그래서 음이 서로 다른 거를 이어서 부드럽게 해줘라 이런 뜻이 슬러고 이제 같기 때문에 이제 그 음만큼 이제 또 길이를 늘려줘라 라는 것이 이제 붙임줄이다.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심표도 이제 어렵지 않은 개념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넘어왔어요. 박이랑 박자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개념을 가지고 이제 문제 한번 더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박자표는 다 아실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박자의 분류부터는 약간 어려울 수 있으신 부분이어가지고 저희가 42쪽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부터는 제가 이제 목차만 보고 설명하진 않고 이제 내용을 좀 같이 가보려고 해요. 그래서 42쪽을 한번 펼쳐보시면 박자의 분류 해가지고
이제 강약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2박자 개, 3박자 개, 4박자 개, 섞인 박자 개 이런 표현들이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용어를 좀 체크하고 갈 거냐면은 홑박자, 겹박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홑박자랑 겹박자가 이제 어떻게 다르냐? 예를 들어서 제가 3박자계를 한번 그려드리면 3박자계를 할 때 4분음표를 기준으로 우리가 홑박자를 만들면 4분의 몇이 될까요? 4분음표를 기준으로 3박자계의 홑박자면 4분의 3이 되겠죠. 4분음표가 한 마디 안에 3개 들어가 있는 거. 자, 그럼 만약에 똑같이 3박자계고 4분음표 기준인데 겹박자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게 들어올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4분의 6박자라든지 그러면 우리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세게 되겠죠. 만약에 한 마디 안에 있어도. 그리고 똑같아요. 이게 만약에 8분의 6박자라고 해도 우리가 하나, 둘, 셋, 둘, 둘, 셋 이렇게 세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한 박자 안에 크게 이렇게 박을 2번 세게 되는데 그 안을 셋으로 쪼개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겹박자다. 요거는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이름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이거 이름도 한번 체크를 해 놓으시고 이제 복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넘겨보셔서 이제 섞인 박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국악에서 우리가 혼소박이라고도 하는 그래서 한 마디 안에 이제 정확하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이런 것이 아니라 핫둘, 핫둘, 셋, 핫둘, 핫둘, 셋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시들을 섞인 박자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런 이름들은 이제 나중에 그 서양음악사 할 때 현대음악 이쪽에 와가지고 결합해서 이런 용어들이 또 쓰이기 때문에 이제 이름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멀티미터, 폴리미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음악교육론에서도 또 이 용어를 또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비슷하지만 멀티는 뭐예요? 동시에 우리 여러 가지 많이 할 때 멀티플레이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한 음악에서 이 박자 저 박자를 막 다 쓰는 거야. 이런 거를 이제 멀티라고 하고 폴리미터는 폴리포니 하면은 뭐예요? 성부가 여러 개인 거를 폴리포니라고 하죠. 그래서 동시에 이제 각 성부에서 다른 박자로 진행을 할 때 폴리미터다. 그래서 이 용어는 나중에 이제 고등하고 이럴 때도 써먹기 때문에 지금부터 헷갈리시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빠르기로 이것도 이제 예고 교과서에서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이론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이제 곡의 중간에 박자가 바뀌어도 이제 같은 음표가 같은 빠르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 연주하시는 분들은 조금 해보셨을 텐데 이게 만약에 여기 제시되어 있는 악보를 한번 연주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쵸? 이 뒤에 8분음표가 앞에 8분음표랑 같은 것이 아니라 앞에 4분음표랑 같다. 제가 하필 실수를 해가지고 지금 좀 헷갈리셨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박자를 이제 거의 같은 느낌으로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리스테스 템포가 나오면은 같은 빠르기로이고 그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요거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문제도 좀 풀어보시고 이제 갖춘 마디 못 갖춘 마디도 이제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못 갖춘 마디를 교과서에서 4글자로 또 뭐라고 하는지 아신가요? 여린내기, 여린내기라는 표현 여기 두 번째 줄에도 있는데 여린내기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거 이 센박과 여린박의 이동이라고 하는 39번 있죠. 요거는 예전에 그러니까 한 90년대 후반 그리고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인용에 많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전에도 박자에 의해서 강약이 정해진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변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붙임줄이 있다. 그러면은 이 곡을 제가 한번 연주를 해볼 때 만약에 붙임줄이 없으면은 이럴 텐데 이런 식으로 이제 붙임줄이 딱 들어갈 때 악센트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 이제 알고 계시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설명드릴 필요는 없는데 예전에 시험에 나왔었기 때문에 읽으면서 이해를 한 번은 다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실습 문제는 이제 각자 다 풀어보셔야 되고요. 저희 한번 이제 51쪽으로 와볼게요. 이제 벌써 50쪽이 다 지나가 버렸죠.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제 오늘 중요한 게 음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은 음정의 뜻을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은 두 음 사이의 거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책에도 우리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두 음의 거리다. 그래서 이거가 정말 화성학의 기본 중에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이 거리를 뭐랑 뭐로 표시를 하냐면은 이제 숫자를 쓰고 몇 도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지금 밑에 보시면은
요런 악보 사실 보신 적 별로 없으시죠? 처음에 보이는 이 파 두 개 있는 요런 거는 보신 적이 없으신 게 보통은 이렇게 쓸 필요가 없죠. 근데 지금 이거는 엄연히 두 개의 음인 거죠. 근데 이 두 개의 음은 거리가 없어. 그래서 이게 같을 때를 1로 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미랑 라를 봤을 때는 아래에서부터 선생님들이 세시면 됩니다. 미, 파, 솔, 라. 그래서 이게 손가락을 가지고 세시면 제일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미랑 라가 있으면 미, 파, 솔, 라. 그럼 제가 막 문제를 내볼게요. 도에서 라까지 거리가 어떻게 될까요? 위로? 도, 레, 미, 파, 솔, 라 해가지고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세면은 6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숫자는 손가락으로 세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좀 중요한데 아까 전에 온음하고 반음하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여기 한번 내용을 볼게요. 같은 도수의 음정이라고 해도 두 음 사이에 반음 자리의 분포나 변화표에 의해서 거리가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밑에 있는 악보에서 세 번째 이 화음하고 네 번째 이 화음은 둘 다 파솔라, 라시도 해서 3도인 거는 맞아요. 근데 이 둘의 거리는 같다고 볼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은 파솔라, 시도 요렇게 파, 솔, 라, 시, 도. 어머, 이상하게 그렸다. 파, 솔, F, 솔, 라, 이거. 그림이 잘 그려야 되는데, 솔, 라, 시, 도. 이렇게 있으면은, 파에서 라까지는 반음이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라에서 도까지는 반음이 하나밖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죠. 검은 건반이. 그래서 선생님들이 피아노 건반을 생각을 하셨을 때,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파에서 라까지 갈 때는 분명히 파, 솔, 라 세 개로 했지만은 파, 파샵, 솔, 솔샵, 라 이렇게 여러 번 겪어야 되는데 라, 시, 도를 갈 때는 라, 라샵, 시도 하고서 분명히 거리가 다르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음이냐 반음이냐 그거를 조금 구분을 하는 게 이번 주에 꼭 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 수업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제 이미 뭐 작곡가 나오시고 뭐 시험 보시고 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부분이 되게 어려우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를 이제 이번 주에는 내가 딱 목표를 정해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이 음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외우는 표는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같은 도수이지만 다른 거리에 있으면 성질이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5가지를 내가 오늘 완벽하게 하고 가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제가 표를 하나 옆에다 그려드릴 테니까 요거를 저희가 한번 따라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처음에 완전부터 장단, 증감 이렇게 그 성질이 5가지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완전, 장, 단, 증, 감.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시고요. 성질은 이렇게 완전, 장단, 증감이 있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위에서 악보에 뭐 2도다, 3도다, 5도다 이렇게 써 있는 애들이 사실은 이제 완전 5도, 뭐 장 3도, 단 3도 이런 식으로 앞에 성질 이름이 붙게 돼요. 그쵸? 이런 거 좀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도수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한번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자, 완전 음정은 일단은 1, 4, 5, 8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1은 뭐였냐면은 그냥 자기 자신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뭐 거칠 게 없죠. 이거는 너무나 회파음이고 그 다음에 8은 뭐겠어요? 옥타브 위에 소리니까 당연히 이제 울림이 좋겠죠. 그 다음에는 4랑 5는 그 다음에 5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뭐 들어보셨겠지만 버금, 딸림음, 딸림음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그런 음들 도수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괄호 안에다가 이제 그 반음의 개수를 적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반음의 개수도 같이 한번 적어주시고 이제 내가 바로바로 이 성질이 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은 이 표를 외우시라고 지금 그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1, 4, 5, 8 요게 나왔으면은 이제 나머지 것들이 이제 장단, 증감의 성질을 갖는데 사실은 이제 완전을 제외하면은 나머지끼리는 이제 조금 뭐 그 다 좀 공통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장단, 증감이면은 2, 3, 6, 7. 자, 그러면 1, 2, 3, 4, 5, 6, 7, 8이 지금 다 들어갔네요. 그래서 1, 2, 3, 4, 5, 6, 7, 8은 이제 완전 아니면은 뭐 장단, 증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단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화음도 음정도 마찬가지로 2, 3, 6, 7도일 때 장일 수도 있고 단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반음의 개수를 한번 제가 써드리면은 이제 반음의 개수가 0, 이런 식으로 장에서는 이제 0011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단 음정일 때는 이제 그 반음의 개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한번 적어놔 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증감이라는 것은 이제 완전 음정에서 더 늘어나고 이제 줄어들고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제 적어놓고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증4도, 감5도 이런 이름들이 이제 많이 붙게 되는데 요거는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만약에 완전 4도가 있어요. 요 소리가 있는데 더 거리가 멀어졌죠. 이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듣기 좋지 않은 소리가 나게 되는데 그러면은 반음이 지금 하나 있었다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미에서 파가 원래는 반음이 있었는데 자, 이걸 그려드리면은 미에서 파까지가 반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4도이면 도에서 파까지가 4도이면서 반음이 하나 있는 완전 음정이었는데 파 샵으로 위에 있는 음을 올려버리면은 반음이 이제 온음이 돼버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반음은 없어져 버리고 증 음정으로 사람들이 피하는 이런 소리가 되었다. 요거를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히스토리를 보시면은 이제 옛날에 피타고라스가 정수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음들을 발견해냈잖아요. 그리고 그게 중세까지 영향을 많이 주어서 중세에는 이제 그 음률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음을 정해놨었어요. 그게 몇 도 몇 도였냐면 4도, 5도, 8도였어요. 그쵸? 그럼 그게 사실은 다 완전 음정만 옛날에는 썼던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뒤에 중세가 끝나고 이제 르네상스가 막 열렸을 때 몇 도 몇 도를 쓰기 시작을 했냐? 3도, 6도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사마음의 아름다움을 이제 느끼게 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점차 2도, 7도까지도 조금씩 허용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제 자유로운 다채로운 화성들을 쓰게 된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감음정은 보시면은 이제 도에서 솔까지 완전 5도 요 소리를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음의 간격이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똑같은 파샵의 위치지만 이거는 지금 솔 플랫이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솔 플랫까지의 거리는 이제 도, 레, 미, 파, 솔 해서 5도는 5도인데 지금 미파의 반음 하나, 파랑 솔 플랫의 하나 그렇게 해가지고 반음이 두 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이 표가 나온 거니까 요거는 이제 암기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뒤에 조금 더 예시를 보면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본 음정에 판단해가지고서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음정 계열이 몇 도, 몇 도, 몇 도, 몇 도? 1, 4, 5, 8. 그 다음에 장단은 2, 3, 6, 7. 요거를 이제 딱 아시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은 모든 음정은 이제 서로 옥타브 위나 아래 반복되는 위치를 제외한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도에서 미다 이 거리나 요 거리나 우리가 이제 풀 때는 그냥 같은 것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모음구표에 막 여러 가지 도가 있어도 우리가 딱 그냥 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1도에 대한 설명은 딱히 필요가 없을 것 같고 2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장도 될 수가 있고 단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2, 3, 6, 7의 경우에는 장도 될 수 있고 단도 될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까만색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는 왜 지금 단 2도냐? 반음이 지금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반음이 있다, 없다. 그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정말 피아노랑 내가 좀 잘 안 친해서 안 그려진다면은, 초반에는 자꾸 그 피아노 건반을 그려보세요. 그래서 피아노 아니면은 건반 PDF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를 아예 펼쳐 놓으시고, 거기에다가 계속 표시해 가면서 지금 반음이 있니, 없니, 그거를 계속 따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7도까지, 8도까지 설명이 다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는 좀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42번에 오시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변화표나 도표가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조금 전까지 우리가 장단 증강했던 거는 이제 조표가 없는 상태. 자, 조표가 없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 높은 음자리표에 어떤 악보가 있는데 지금 영구적으로 쓰는 그런 임시표가 붙어있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대충 이런 거는 우리가 C장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우리가 화성학을 풀 때는 뭐 사장조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복잡한 그런 조표가 붙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뭘 해야 되냐면은 부음 사이가 넓어졌어? 아니면 좋아졌어? 그것만 지금 찾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완전 음정인 4도랑 5도 같은 경우도
넓어졌냐, 좁아졌냐에 따라서 지금 증이나 감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예시가 너무 좋은데요. 자, 만약에 라랑 파가 있다. 그럼 요거를 저랑 같이 요것만 같이 한번 해볼게요. 라, 시, 도, 레, 미, 파 하니까 6도야. 그러면은 이제 2, 3, 6, 7 중에 하나니까 장 아니면 단인데 이 사이에 이제 우리가 어떤 반음이 얼만큼 있느냐 이런 거를 따져봤더니 단 6도가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지금 플랫이 붙었어. 플랫이 붙었으면은 지금 두 사이의 거리가 좁아진 거예요? 넓어진 거예요? 라랑 파가 있다가 라가 내려갔어. 내려가니까 둘 사이가 늘어났어요. 그쵸?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서 단이었던 것이 장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조금 약간 장단을 설명드릴 때 기본적인 얘기를 안 했는데 요거는 이제 장의 느낌을 주고 요건 단의 느낌을 주죠. 그거는 이제 요거랑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단은 항상 좀 좁다. 장은 그냥 기본 위치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좀 관념적으로 이해가 좀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진짜 야매 화성학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반음의 숫자를 사실 외우진 않았어요. 이거 외우라고 교수님들이 그러셔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외우는 게 제일 빠르겠구나 싶긴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외우는 게 너무 귀찮았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라랑 파가 있다. 그럼 밑에서부터 세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라로 시작하는 조성을 좀 빨리 떠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라로 시작하는 조성은 이제 A 장조가 파도 솔이 붙게 돼요. 그러면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솔 바로 위에 있는 음이 으뜸음이 되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 파는 파 샵일 때가 장음정인데 지금 파 내추럴이니까 단음정이네.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하긴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공감하시는 분이 없으시긴 했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저는 이게 좀 편한데, 혹시나 이제 저처럼 이런 조표 같은 게 조금 편하시면은 그런 식으로 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도 이제 아시는 분은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 내가 이런 문제를 좀 더 풀고 싶다 하면은, 이게 왜 완전 오도지? 한번 이제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늘어났니 줄어들었니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레는 가만히 있는데 솔에 샵이 붙었으니까 길이가 줄어들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성질이 바뀌는 거를 하나하나 체크를 다 하셔야 됩니다. 이건 이제 수업 시간에 다 해드릴 수는 없고요. 선생님들이 각자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뭐 반음계적 반음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크게 중요하진 않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원리가 같기 때문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홑 음정, 겹 음정 이런 말이 있는데 이제 9도 이상을 겹 음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아까 예시 들려드렸던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이제 뭐 겹음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옥타브를 무시하고서 그냥 사용하면 된다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헷갈리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예시에 예를 들어서 도에서 높은 레가 있으면 그냥 도에서 레까지, 그래서 도레 이렇게 보면 된다. 그리고 이제 뭐 화성음정, 선율음정 이거는 뭐 너무 쉬운 얘기니까 동시에 울리면 화성적이다. 그리고 따로따로 울리면은 뭐 가락스럽다, 선율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지금 뭐 실습 문제가 있는데 집에서 많이 푸시겠고 이제 저랑은 지금 딱 하나만 풀어볼 건데요. 56쪽에 맨 밑에 있는 11번 요것만 저희 한번 잠깐 풀어보고 이제 그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잠깐 시간 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아마 푸시는데 시간이 지금 많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네, 괜찮고요. 이제 이거는 정말 많이 풀어야지 빨라지는 거는 정말 왕도가 없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다 풀어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제 밑 뒤에서 세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감4도라고 다들 잘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게 보시면은 더블샵이 붙어 있으니까 이거를 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소리 나는 거는 솔에서 샵 한 번, 거기서 또 한 번 갔으니까 라가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거는 길이가 라, 시, 도, 샵이니까 경상도겠지. 실제 들리는 소리는 이게 맞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화성학에서 풀 때는 그렇게 하면은 틀린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임시표를 먼저는 빼고 보셔야 돼요. 솔라시도 얘를 먼저 보셔서 4도라는 것은 여기다가 뭐 정말 난리 부르스를 쳐서 이제 임시표가 막 몇 개씩 붙어 있다 해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4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서 줄어들고 늘어나고 요것만 저희가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풀어보면은 내가 다 알고 있어도 조금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들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절대로 빼먹지 말고 다 푸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16번부터 18번은 이제 음자리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정말 시간 있으시면 푸시고 이제 굳이 안 푸셔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넘기시고 예를 들어서 이런 음자리표가 저는 익숙해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 비올라 전공이 아닌 이상, 뭐 아니면 첼로 전공이 아닌 이상 이런 음자리표가 익숙한 분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근데 뭐 제가 오케스트라에서 악보계 같은 거 하면서 이제 막 열심히 그 악보 만들고 이런 거 할 때 항상 가온 음자리표 그냥 피날레 쳐가지고 그냥 음자리표만 바꾸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문제 풀 때 혹시나 좀 걸림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세면 돼요. 그래서 그냥 그때 가서 세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미리 막 익숙해져야지 이렇게 막 미리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좀 넘어가시고요. 이어서 이제 61쪽을 가보시면은 음정의 자리 바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전이라는 것도 이제 아까 보셨던 거랑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거의 같은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거나 이거는 들었을 때 다 되게 조화롭죠. 그래서 이게 그냥 위치만 바꾼 거예요. 도 위에서 이 도를 위로 올려줘가지고 그냥 자리만 바뀐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자리 바꿈, 그리고 전위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고 화성학에서도 이 전위를 빨리빨리 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도 조금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도수의 변화는 되게 중요하니까 별표를 한번 쳐주시고요. 9에서 빼주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은 4도, 이거를 내가 전위를 했으면은 도에서 파, 그러면은 파에서 도가 됐죠. 그러면은 이 도수는 뭐냐면은 아까 4도였으니까 9에서 4를 빼서 5도가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되게 쉽다면 쉬운 게 또다시 피아노가 등장을 합니다. 자, 도에서 파가 4도였죠? 도가 이제 위로 올라갔으면은 이제 파에서 도잖아요. 파에서 도는 5도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피아노 건반을 자꾸 떠올리시면서 해보시면은 되게 금방 나타나게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자리 바꾼 음정 자체는 숫자는 너무나 쉽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 밑에 성질의 변화, 요게 조금 중요한데요. 이제 완전 음정은 똑같아. 4도나 5도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근데 장은 단으로, 단은 장으로 이런 식으로 서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거는 단삼도죠. 단삼도인데 이거는 장육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장단이 서로 보완을 해줘서 하나의 옥타브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증감도 마찬가지로 서로 반대로 뒤집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이 악보에다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눈에 보다 보면은 정말 이제 스캔한 지 0.1초 만에 이게 몇 도인지가 이제 눈에 들어오시게 될 거예요, 갈수록.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꼼꼼히 보시고, 이게 또 내가 무슨 소리인지 감이 안 온다. 그러면은 피아노로 자꾸 쳐보시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화성학 수업 내내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기초반 8주, 그리고 심화반 8주는 정말 피아노 학원이라도 어디 빌리셔가지고 매번 소리를 들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증사도 감이 안 와. 그러면은 이거는 편안한 소리야. 이렇게 먼저 인식을 하시고, 이거 너무 불편해. 이런 식으로 자꾸 가르치세요, 자기 자신을.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감음정이 됐구나. 어떻게 감이지? 이거는 여기에서는 완전 5도였는데 이렇게 또 좁아졌네? 그럼 감이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그 감을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리 바꿈이 나중에 화성 대위할 때 다 쓰이게 되니까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밑에 나와 있는 이 얘기는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아요. 지금 얘기랑은 조금 다른데 음정의 인벌전은 화성 개념의 인벌전, 선율 개념의 그러니까 화성 개념이기 때문에 선율의 인벌전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밑에 악보를 한번 연주를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선율적으로 인벌전한다. 이게 나중에 선생님들 뭐 그 현대음악에서도 이제 음열 같은 거 이제 인벌전하는 경우가 있고 바로크 시기에 또 그런 대의적인 거 할 때 인벌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똑같이 도에서 시작하는 거는 같은데 3도 그 장삼도 올라갔으면은 장삼도 아래, 단삼도 아래 이런 식으로 이제 뒤집어서 간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것만 지금 아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나중에 충분히 할 거니까요.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 이제 어울림하고 안 어울림 이거 있는데 이건 아까 전에 우리가 그 완전 음정이라고 한 게 뭐뭐뭐뭐였죠? 1, 4, 5, 8. 얘네들은 다 완전 어울림. 그래서 협화 음정 중에서도 이제 완전 협화 음정인데
불완전 협화 음정은 3도, 6도.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사람의 귀가 이제 익숙할수록 그냥 편안하게 느끼잖아요. 1458은 역사가 진짜 길죠. 기원전 4세기 피타고라스 때부터 정말 중세 내내 이렇게 주구장창 쓰였는데 이제 우리가 15세기쯤부터 3도, 6도 받아들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조금 불완전하지만 협화 음정이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귀에는 불편한데? 라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정했다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2도, 7도는 이제 불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귀에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도 가는 경우가 7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협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2도, 7도 하면은 불협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부딪힌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이런 것도 이제 부딪힌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협이고 증강은 다 불협이다. 그래서 어떤 음정을 보고서 이제 무슨 성질의 몇 도다도 아셔야 되겠고 이게 협화인지 불협화인지 이것도 이제 바로 생각이 나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 바로 이건데요. 이제 그 이명동음이라는 부분이 그래서 딴 이름 한 소리 옆에다가 이명동음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요거 키워드 쓰는 게 이제 작년 시험에도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이 이명동음은 이제 같은 피아노 건반상으로는 이건데 이게 레에서 이렇게 늘어난 건지 미에서 줄어든 건지 요게 이제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건반으로 그려놓으면은 이 도랑 여기 레플렛에 해당을 하는 건데 이게 정말 레샵에 해당하는 건데 D샵이 E 플랫과 같기 때문에 소리는 같지만은 우리가 악보상으로 이제 파악을 분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화성학은. 그래서 악보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제 도수도 성질도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같은 소리가 이렇게 나도 증2도라고 봤을 때는 협화 음정이에요, 불협화 음정이에요? 불협화 음정이죠. 근데 이제 단상도라고 봤을 때는 불완전 협화 음정이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까지도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도 그렇게 하나씩 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넘어가서 또 이번에 실습 문제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1번에 이제 첫 번째 이 높은 음자리표 있는 거 5개만 풀어보시고 이제 또 이제 맞춰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요렇게 한번 풀어보셨고요. 저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갈 건데 이제 책을 아예 넘기기 전에 일단 한번 지금 잠깐 이제 저를 보시고 이제 그 답을 한번 해보세요. 장음계랑 단음계를 저희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정의를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볼게요. 우리가 장조, 단조 이런 거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장음계, 단음계 차이가 뭘까? 혹은 이것을 내가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정말 학적인 정의는 무엇인가? 요거를 알고 있는 것이지만 저희가 책을 한번 펼쳐서 68쪽을 한번 가보시도록 할게요. 자, 68쪽을 한번 가보시면은 자, 음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음정을 하고 지금 음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음정에 대한 거를 기본적으로 배웠는데 화성으로 진짜 가서 우리가 3개 이상의 그런 화음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그 전에는 조성을 먼저 파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성에 대한 이해를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해요. 근데 이 조성이라는 것은 이제 음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이 음계는 말 그대로 이제 음이 이제 계. 층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음계 자체는 정의가 지금 뭐 뚜렷하게 우리가 말하기 어렵지만 장음계, 단음계는 비교적 뚜렷합니다. 그래서 밑에 49번에 장음계 보시면은 장음계란 이제 한 음이 기초가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준이 되는 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고서는 이제 2도씩 쌓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개념 뭐냐면은 셋째, 넷째, 그리고 일곱째, 여덟째 사이가 반음이다. 나머지는 온음이다. 자, 그러면은 어떤 음에서 시작하더라도 이 음정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지금 음정을 저희가 배운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진짜 그 오는 반음의 그 위치에 따라서 음계가 달라지고 선법도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여러 가지 음계할 때는 선법도 이제 배우게 될 건데 그 우리가 아시다시피 중세 때 그 르네상스 때까지는 8가지 교회 선법이라는 걸 사용을 하다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에올리안, 이오니안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더 많이 쓰게 되면서 그것들이 장난적으로 이제 그 확립이 되게 된 거잖아요. 나머지는 좀 쓰지 않게 되고 그래서 그 나머지 그 선법들도 이렇게 오음과 반음의 간격 그리고 그 위치 이런 것들로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음계 먼저 저희가 한번 그 보시면은 여기 F장조를 예시로 해놨는데 F로 보면은 조금 그 뭐 임시표도 붙어야 되니까 제가 한번 그 악보 여기 위에다가 5선을 그리고 C장조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거는 사실 제가 처음에 그 수업 준비를 하면서 이거를 알게 되고 너무너무 아, 진짜 이론이 이렇게 재밌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에요. 요거는 한번 보실게요. 자, 일단은 G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들 C부터 한번 이렇게 만들 텐데요. 우리가 C 장조를 만들려면은 그냥 한 음씩 쌓으면 되죠. 도, 레, 미, 파, 솔, 라, 시 까지 이렇게 한번, 시도까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이거를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자, 오는, 반음. 그리고 오는, 반음. 자, 이 간격을 유지를 하는 것이 이제 장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요거를 살짝 조금 쪼개보면은, 앞에 하나, 둘, 셋, 네 개 음하고, 뒤에 하나, 둘, 셋, 네 개 음을 제가 이렇게 한번 나눠보면은, 앞에 네 음하고 뒤에 네 음은 간격이 동일해요. 그쵸? 오는 반음, 오는 반음. 그쵸? 그리고 이 두 개의 네 음이 오는 간격으로 묶여져 있어요. 자, 혹시 네 개의 음을 가리키는 그리스어 뭔지 아시나요? 테트라코드. 테트라코드라는 것이 이제 생각보다 이제 음악 이론이나 음악사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이라서 이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네 개가 기본이 되는 것을 테트라코드라고 해서 이제 고대 그리스 이론에서도 이제 선생님들이 나중에 또 사용을 하시게 될 건데요. 이제 오는 반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오는 간격으로 두 개 모여져 있으면 하나의 장음계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또 너무 재미있는 게 여기서 그러면 제가 위아래로 하나씩 테트라코드를 더 붙여볼게요. 자, 그럼 오는 간격이니까 여기에서 도에서 오는 미는 레죠. 그럼 여기에다가 오는 하려면은 미랑 파가 반음이니까 샵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반음이니까 그냥 솔을 그대로 그려주면은 테트라코드 똑같은 거를 지금 하나 더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 여기서 아까 전에 두 개의 테트라코드가 하나의 조성을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앞에 두 개는 보니까 C장조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뒤에 두 개를 묶으면 어떤 조성이 될까요? G장조가 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솔을 기준으로 해서 G장조가 생겨나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한 번 더 쌓아본다. 그러면은 솔에서 하나 더 라, 시에서 도는 반음이니까 도에 샵 붙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이제 붙여준다면은 이렇게 되면은 또 이번에는 레부터 이 위에까지 또 어떤 조성을 만드냐? D장조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보시면은 도, 솔, 레, 라, 미, 시, 파, 샵, 도, 샵 이런 식으로 이제 오도권을 또 형성을 하게 돼요. 이 테트라코드를 하나씩 붙일수록. 그래서 이렇게 가까운 조라고 이제 좀 이따 또 배우실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테트라코드를 붙이면은 알아서 샵이 하나씩 붙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제일 먼저 붙은 샵이 파. 그 다음에는 도예요.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샵이 붙는 순서가 파도, 솔레, 라미, 시라 그랬죠. 그럼 테트라코드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샵이 하나씩 파도, 솔레, 라미, 시 순서대로 붙게 되면서 오도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반대로 한번 내려가 볼 건데요. 이제 편의상 이제 옥타브 위에 도부터 한번 완전 오도 아래, 그러니까 온음 아래 음을 보면요. 플랫. 플랫, C라고 하면은 이제 발음이 되니까 플랫을 붙여둬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오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오는 반음에 테트라코드가 또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은 파솔라시 도레미 파에서 여기에서는 F 메이저가 되겠죠. 그러면은 플랫이 하나씩 붙게 되면서 또 이제 오도권을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 파미에도 파에서도 또 한 번만 더 만들어 보면은 오는 아래가 미 플랫, 그래서 미 밑에 레, 도 밑에 C 플랫 해서 이번에는 테트라코드를 하나 더 붙였더니 B 플랫 장조가 되었다. 그러면은 B 플랫 장조도 지금 보시면은 F에서 C의 플랫, 그 다음에 B 플랫에는 미에도 플랫 더 붙고, 그러니까 C, 미, 라, 레, 솔, 도, 파 이런 식으로 또 테트라코드가 붙을 때마다 플랫이 하나씩 붙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장음계다. 그래서 요게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그렇죠? 이거 되게 재밌죠? 그래서 요거 얘기가 지금 밑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F 장조에서도 이게 마찬가지, D 장조에서 마찬가지. 그래서 무엇을 시작으로 하든 오는 반음의 테트라코드가 오는 간격으로 두 개 붙어 있으면 된다.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8쪽 맨 밑에 참고하면서 지금 그리스어에 에서 왔다. 뭐 하나의 4개로 연속되는 음열이다 하는데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은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 테트라코드에 이어서 오는 반음으로 된 같은 음정 구성의 테트라코드 세트를 위나 아래로 연속시키면 새로운 자음계 얻을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새로운 변화표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 변화표들을 이제 쉽게 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그냥 영구적으로 붙여버리면 그게 조표다, 키 시그니처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악보가 C 메이저부터 C, G, D, A, E, B, F 샵, C 샵. 그러면 이게 다 지금 몇 도 간격이냐면 완전 5도 간격이에요. 그래서 완전 5도 간격으로 늘어날수록 샵이 하나씩 붙게 된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게 좀 익숙해지고 싶다 그러시면은 정말 쳐보시는 것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는 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붙었는데 여기에는 파, 그 다음엔 도, 솔, 레, 라, 미, 시 이런 식으로 써보시면서 자꾸 이제 요거를 머릿속에 그냥 팍 넣어 놓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 이제 아래쪽으로 또 연결을 하면은 이번엔 플랫이 붙는 그런 테트라코드가 이제 조성들이 이제 쭉쭉쭉쭉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에서 뭐 우리가 참고로 알 만한 부분은 플랫을 붙이게 되는데 네 번째 줄 끝에 보시면은 으뜸음이 완전 우도씩 내려갈 때 이렇게 플랫이 하나씩 붙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항상 새로운 장음계의 제4음이 된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그 조표로 이제 조성 파악할 때 그 마지막 붙는 플랫의 4도 아래가 으뜸음 된다고 했잖아요. 즉 그 이유가 새로 붙은 조표는 이제 그 네 번째 음이기 때문에 그 새로운 조성의 네 번째 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그 조성까지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해하시면은 이제 아무 문제가 없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장조, 조표, 수가 뭐 몇 개고 막 이런 거는 저희가 뭐 알 필요가 없어서 다음 페이지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71쪽에 밑에 있는 50번. 요거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요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헷갈리시지 않게 정말 확실하게 외워주셔야 되는데, 요것도 제가 한번 지금 이제 그 으뜸음부터 이제 옥타브 위의 음까지 옆으로 펼쳐져 있지만 위아래로 한번 해볼게요. 자, 으뜸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쉬우니까 도부터 해볼게요. 자, 이게 으뜸이 되는 음. 자, 으뜸음은 뭐 중심음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아예 그냥 기준이 되는 이런 음인데, 자, 우리가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영어로는 도미넌트라고 하는 말이 이제 막 지배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딸림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딸림음 하면은 조금 딸려 있다는 건지 이렇게 좀 느껴지겠지만은 원래 용어 자체는 되게 중요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구를 해봤더니 이제 조성음악에서 이제 어떤 음이 제일 많이 쓰이냐 했을 때 이 딸림음이 가장 많이 나온다라고도 할 정도로 되게 중요해. 나중에 종지할 때도 중요하고. 자, 그래서 이 간격은 완전 5도 위에 있는 게 솔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번에는 완전 5도 아래에 있는 음도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자, 그럼 도에서 완전 5도 아래에 있으면 파가 돼요, 파. 자, 그럼 얘는 딸림은 다음으로 중요하다 해가지고 이제 버금, 딸림음 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어로는 서브 도미넌트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제 이거를 아셔야지 화성학에도 똑같이 기능 화성할 때도 으뜸 화음, 딸림 화음, 버금 딸림 화음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시라는 음은 되게 불안정해서 항상 도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끌음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그래서 리딩톤 이렇게 리드해준다라는 이렇게 해서 이름이 붙게 되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음들에도 이름이 있는데요. 자, 도랑 솔 사이에 가운데 있는 음이 뭐냐면은 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딸림음하고 으뜸음 사이에 있어서 가오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는 그러면은 뭘까요? 그 완전 5도 아래에 있는 버금 딸림음과 으뜸음의 사이에 있기 때문에 버금 가오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되게 안 중요하겠죠? 그래서 버금 가오음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이름이 붙은 이유는 좀 이렇게 보시면 좀 편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레 같은 경우는 그냥 으뜸음 위에 있어서 윗 으뜸음 이렇게 이름이 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나머지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으뜸음, 딸림음, 버금 딸림음이 가장 이제 조성에서 기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끊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도 화성학에서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요거 예시 같은 것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 자, 실습 문제 요거 좋은데, 여기서 1번만 한번 지금 각자 풀어보시고, 이제 한번 맞춰볼게요. 그럼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오능, 반응. 그 다음에 오는 반음인데 이 사이를 이제 오는 간격으로 두 개를 이어준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요령 부릴 거 없이 이제 우리가 이제 장의도 단위도 이런 식으로 이제 음정을 하나씩 계산하면서 지금 하시는 게 제일 빠른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게 조표랑 이제 매칭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플랫 붙은 걸 보면은 항상 시미라레 솔도 파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이제 지금 봤을 때 플랫이 몇 개 있으니까 시미라레 솔까지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 이제 하나씩 시부터 이제 붙여서 이렇게 세보시면서 솔까지 했으니까 4도 아래에 있는 D 플랫이 이제 으뜸음이겠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문제들도 응용해서 다 푸실 수 있는 거니까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우리 이번에는 단음계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단음계는 이제 80쪽에 있습니다. 80쪽. 자. 단음계는 장음계를 이해했으면은 쉬워요. 아까는 세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가 발음이었다면은 이번에는 그 발음의 위치만 달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냐 하고 봤더니 악보에 보니까 2번, 3번, 5번, 6번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사실은 저는 장음계만 외웠어요. 그래서 단음계까지는 이제 뭐 그냥 그렇구나 하고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그쵸? 장음계 완전히 할 수 있으면은 알 수 있으니까 여기는 좀 넘어가고요. 밑에 보시면은 지금 A 마이너부터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 조표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 장조면은 무슨 장조죠? C장조죠. 그럼 C장조인 조표와 같은 조표라고 있으면 우리가 나란한 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란한 조 이렇게 써주시고요. 조표가 같아. 근데 이제 장단조냐 장조냐 단조냐가 다르다. 그런 걸 이제 다란한 조라고 하는데, 지금 A 마이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C랑 몇 도 차이가 나냐면은 단삼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항상 같은 조표인 경우에는 장조보다 단삼도 아래에 단조가 시작을 한다. 그거를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말이 나온 김에 만약에 E 마이너가 지금 이제 그려져 있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해놓고 보니까 샵이 하나 붙네. 그래서 결국에는 조표가 앞에 이렇게 샵이 하나 붙어야 되는 건데요. 그러면은 E 마이너랑 나란한 조는 무슨 조일까요? 단삼도 위에 있어야 되니까 G 장조 이렇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내가 이게 조금 어렵다면은 나머지 것들도 그러면 이 단조에 대해서 말하는 조는 뭐지? 하고서 다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진짜 그냥 한번 쭉 풀면은 끝나는 책인데 한번 할 때 제대로 이제 꼼꼼하게 다 하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찾아봤으니까 여기는 넘어가 보도록 하고, 81쪽 맨 밑에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단삼도 차이가 나는 그런 조표들이 지금 눈에 보이고 있어요. 선생님들은 뭐를 목표로 하셔야 되냐면 이제 화성화 문제를 실제로 푸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제 다다음 주부터 아마 다음 주에 조금 시작할 수도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할 텐데, 조표를 보는 순간 이게 무슨 조인지가 바로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조표를 보면은 뭐 장단조다라는 걸 누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가능성을 두 가지를 가지고 음악을 보는 거죠. 그래서 으뜸음이 조금 이거 뭐 솔 같아, 미 같아,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장단조를 좀 파악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 또 넘어가서 단음계 종류, 혹시 이거 종류가 있는데 세 가지 있는 거 뭔지 한번 기억나시나요? 자연, 그 다음에 화성, 마지막으로 가락. 그래서 이게 어떻게 다른지 이제 그거를 이제 교과서에서 또 어제 다뤄가지고 저희가 봤었는데요. 자연 단음계는 말 그대로 그냥 단음계 원형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해주시고요. 여기서 특징은 뭐냐? 두 번째 줄에 제7음이 이끄음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게 제일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원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손을 안 댔어. 그래서 이렇게 시장조가 있는데 단삼도 아래에서 시작을 하면은 제가 나란한 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그냥 요 소리인데 뭔가 부족한 이유는 뭐 때문이다? 뭐가 없어서? 이끄음이 없어서다. 그래서 가 아니라 해가지고 이제 이끄음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이끄음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끄음이 그 반음 차이가 나야지 이제 으뜸으로 옮겨주는 것 같아 라는 그 느낌을 들게 해주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게 좀 원형의 단계고요. 그 역할 때문에 이제 우리가 7음을 반음 올려준 게 바로 화성 단음계다. 자,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 자,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를 하나 반음을 올려주니까 여기는 반음이 됐는데 대신에 생겨난
부협화 음정이 있어요. 바로 6번하고 7번 음 사이가 증2도가 돼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불편하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거 자체가 또 매력이긴 하죠. 근데 어쨌든 이 증이도가 생긴 이유는 이끄는 때문이니까 이거를 조금 해결을 하는 것이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는 가락스런 다는계다. 그래서 한번 넘겨보시면요. 지금 F샵 마이너라서 조금 이제 조성은 다르긴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7음을 반음을 올려주니까 이제 6음에도 올려주면은 증음정이 없어진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A 마이너로 다시 들려드리면 자연, 그 다음에 화성, 네,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하고 바꿔준 것이 바로 가락다는계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끈음은 어디까지나 방향이 항상 으뜸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7음을 쓰기는 썼는데 이게 방향이 으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럴 때는 굳이 샵을 해서 이끌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원래대로 내려와. 그러니까 그러면 6번도 7번 때문에 올라갔던 거니까 다시 내려가.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가락다는계를 저희가 많이 쓰진 않죠. 저희는 지금도 화성다는계 많이 쓰고 예전에 임용 문제에서는 이 세 가지 다는계 구분하는 게 그래도 초기에는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거의 기본이니까 안 나와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절대 모르면 안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귀로도 선생님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제가 만약에 다른 조로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이게 세 가지 다는계 중에 어떤 다는계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뭘 것 같으세요? 화성 다는계였습니다. 이렇게 이끄음도 들으시고 이런 게 증음정도 들으시고 이렇게 좀 귀로도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내려가 보시면은 이제 도명 이거는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넘어가면 되고요. 자, 여기 밑에 이런 악보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게 지금 보여주는 이유가 나중에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떤 음악을 보고서 조를 파악하는 그래서 으뜸이 뭐냐 이런 걸 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E 플랫 마이너라고 써있는 악보를 한번 보세요. 자, 보시면은 시미라레 솔 도까지 플랫이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두 가지의 그 가능성, 조에 대한 가능성이 있죠. 뭐가 있죠? 도시라 솔. 근데 이제 솔 플랫이 있으니까 이제 그 G 플랫 메이저이거나 아니면 여기서 단삼도 아래인 E 플랫의 마이너이거나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어. 근데 악보를 봤더니 너무나 이제 미로 시작하고 미로 끝나고 있어.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악보를 보면서 내청이 바로바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가능성이 높은 게 이제 E 플랫 단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를 파악을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기본이 돼야지 우리가 화성학에서 이게 몇 도다 이런 거를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은 이제 뭐 화성 장음계 사실 이런 거는 뭐 교과서에서도 지금 전혀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냥 그 정도만 지금 봐주시면 되는 거라서 이제 요거는 좀 오히려 헷갈리시면 지금 아예 안 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실습 문제로 넘어가셔서 여기서 다는계를 만들어 봐라 했는데 다는계 만드는 것도 한번 하나만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1번만 한번 만들어 보시고 이제 같이 맞춰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각자 풀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뒤에 이제 문제도 이제 또 풀어보시고, 숙제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죠. 이거는 이제 꼭 이번 주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한 2주 정도 나눠서 한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능하면은 이제 오늘 한 것만큼 다 푸시면 좋겠지만은 이제 꾸준히 또 이제 한 번 다 풀고서 지우고 또 풀고 이렇게 해도 되니까 이제 꾸준히 내가 이거를 이제 다 마스터할 때까지 연습을 한다. 이런 목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우시는 것들이 사실 화성학 할 때 진짜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 자, 우리는 95쪽으로 가서 조의 상호관계 여기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번 시험에 나왔었어요. 근데 이번 시험에 나왔지만 이게 욕을 좀 먹었죠. 이제 거의 이제 너무 난이도가 낮은 거를 왜 내냐 이렇게 말을 들을 정도로 너무 플레인하게 여기 뒤에 보시면은 이게 뭐 조끼리 아마 이런 표 보셨을 거예요. 만약에 C 메이저가 있으면은 뭐 위로 아래로 양쪽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조로 가냐 이거 채우는 문제가 이제 막 나오고 했어가지고 제가 생각해도 조금 고차원적으로 뭐 악보를 주면서 맞춰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좀 이렇게 내는 거는 조금 쉬웠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이거를 알고 있어야지 전조 같은 거 특히 나중에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전조인데 요거 그 바탕이 되는 게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나란한조라는 말이 이제 있는데 요거를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했었죠?
조표를 공유하는 두 개의 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장조와 단조가 이제 그 조표를 이제 공유를 하게 돼서 그 차이가 몇 도 차이가 난다? 단삼도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아까 나눴었습니다. 그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 거라서 여기는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같은 으뜸음조는 너무 쉽죠. 으뜸음이 같다라는 말 그대로니까 외울 필요도 없이 C장조와 같은 으뜸음조는 C단조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께서 말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렵지가 않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딴 이름 한 소리죠. 이거는 아까 딴 이름 한 소리가 네 글자로 하면은 이명동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명동음조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많이 쓰이진 않아요. 왜냐면은 그만큼 이제 플랫이나 샵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 좀 쓸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이것이 건반에서 도와 레 사이에 있는 이 까만 건반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장조는 장조인데 뭐 D 플랫 장조라고 할 수도 있고 C 샵 장조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문제는 이제 임용에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실제 악곡 자체가 뭐 이명동음 조로 이렇게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그렇고요. 이명동음의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은 전조할 때 이명동음을 사용해서 이제 한 음을 이거를 뭐 F 플랫 메이저였는데, 아니, A 플랫 메이저였는데, 이거를 G샵으로 읽어서 뭐 다른 조로 간다라든지,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57번에서 설명하는 이런 거 자체는 뭐 크게 저희가 뭐 비중 둘 건 아니고요. 자, 58번으로 와보시면은, 딸림조, 버금딸림조. 자, 그러면은, 이거는 아까 이름을 생각해 보셨을 때 원조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 되는 조를 항상 우리가 원조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원조에서 딸림조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원조에 딸림음을 으뜸음으로 하는 조를 말을 하겠죠. 그럼 버금딸림조는 마찬가지로 버금딸림음을 으뜸음으로 하는 조를 말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이해하시고 지금 넘어가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59번에는 이제 뭐 근친조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근친조라는 말 자체를 쓸 일은 없는 게 우리가 근친조 하면 여러 가지를 지금 포함을 하고 있는 표현이라서 그냥 뭐 같은 으뜸음조, 나란한 조, 딸림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어차피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문제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걸 통칭하는 말이 근친조다. 이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근친조는 이제 뭐뭐가 있다를 외울 필요는 없어. 근데 우리가 다만 이제 완전 5도 위냐, 완전 5도 아래냐, 단삼도 아래의 장단조냐, 아니면은 이제 같은 으뜸의 장단조냐, 요거를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왜냐면은 우리가 아까 전조가 되게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전조 같은 경우에는 아주 뜬금없이 가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그런 거는 아주 고급 화성학에서 일부 나오는 거고요. 대부분은 근친조 안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 조들을 파악을 해야지 조가 바뀌었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무슨 방법으로 바뀐 거지? 요거 알아내는 것까지가 임용에서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는 악보를 보시고 지금 무슨 조인지 그 다음에 바뀌었으면 어느 조로 갔는지, 둘 사이 관계는 무슨 조인지, 이런 거는 이제 기본으로 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60번에 있는 오도권, 이게 지금까지의 모든 장단조 공부하신 거를 이제 한 큐에 끝내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요거를 지금, 제 생각에는, 선생님이 요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빈 종이 같은 데가 있으시면은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한번 간단하게 C 메이저부터 여기 제일 대척점에 있는 위치에 있는 게 F샵 메이저거든요. 옥타브에서 가장 멀리 있는 음이 가운데 있는 음이 F샵이에요. 이 두 가지를 이제 12시 방향, 6시 방향 이렇게 해놓으시고 이제 오도권으로 점점 움직이는 걸 한번 장조만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C장조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지금 샵이 하나 붙을 거고요. 왼쪽으로 가면 플랫이 하나 붙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각자 오도권을 한번 보지 않고서 그려보고 맞춰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볼게요. 한번 해보셨어요? 해보는데 생각보다 지금 빨리 잘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오도권이 되게 익숙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밑에 보시면 오도권을 정리해보자 했을 때 다 오도 관계로 연결돼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도 관계에 따라서 샵이 붙거나 플랫이 붙거나 이런 식으로 가게 되고 이제 뭐 변화표 없는 그 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고 다른 거는 이제 별로 필요가 없고요.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실습 문제가 있는데, 실습 문제는 7번을 한번 펴보시면은, 7번을 먼저 한번 1번을 먼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실습 문제 7번 하고 나서, 1번에 1, 2, 3번 이렇게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에 1, 2, 3하고, 7번에 1번.
요거 두 가지를 한번 풀어보시고 이제 같이 또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여기서 풀고 가는 시간이 좀 더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풀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집에서 숙제하시는 게 좀 더 편하세요? 푸는 게 나은 것 같아. 여기서 하고, 음. 그쵸, 그쵸. 쌤들도 그냥, 요 정도로 이제 확인하고 넘어가고, 나머지는 각자 풀어보시고 이러면 괜찮은 것 같다. 알겠습니다. 잘 됐네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선생님들이 이해를 되게 잘 하셔가지고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조금 빨리 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과제 내드린 거를 또 받을 시간도 더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꽉 채워서 수업하고 이제 이 책을 다음 주 끝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해서 끝내려고 했는데 다음 주 초반에 그냥 끝내고 다음 주에는 이제 연도분도 같이 가져오셔가지고 이 책은 다음 주에 한 1시간 정도만 더 하고 이제 연도분 바로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저희 됐으면은 이제 요거 7번 문제 요렇게 되게 잘 쓰셨나요? 여기서 뭐를 하라고 얘기를 안 해줘도 이게 D 마이너가 있는 게 약간 힌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이제 요렇게 위아래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단삼도 차이의 나란한조인 거고 지금 왼쪽으로 갔을 때는 이제 버금 딸림조랑 이제 딸림조 이렇게 지금 된 거잖아요. 그래서 딸림조의 나란한조까지 버금 딸림조의 나란한조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쉽게 전주할 수 있는 범위기는 해요. 그래서 만약에 B 플랫 메이저인 어떤 곡이 있는데 C 마이너로 갔을 때 그렇게 먼 건 아닌 거죠. 그쵸? 어떻게 찾아보면은 버금 딸림조에 이제 같은 조표를 또 공유하는 거니까 조표상으로는 한 번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조들이 찾을 수만 있으면 돼요. 이거는 외울 필요는 전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넘어가고요. 요거가 이제 104쪽에 조 판단이 있는데, 저 사실은 이게 진짜 제일 어렵고, 이제 연습한다고 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작년에 이제 수업을 해보니까, 항상 이제 화성학이랑 이론은 연초에 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계속 문제로 그냥 연습시켜드리고 하는데, 마지막까지 힘들어 하시고, 결국에는 이제 정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이제 조 판단인 것 같아요. 조 바꾸면 그래도 하시는데, 조 판단이 예전에는 문제로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 판단을 해라 이렇게 문제는 나오진 않지만은 조를 판단해야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당연히 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오늘 한 번에 다 정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이런 부분은 이렇게 접근해보고 계속 이제 1월 달에 지금 한번 풀어봤으면 5월에도 한번 풀어보고 6월에도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복습을 한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61번을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파악해야 될 조는 거의 이제 장단조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물론 다른 음계들도 오늘 이제 더 이어서 배우긴 할 건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조 판단은 이제 너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그런 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그 1번, 반괄호 1번을 보시면은 구성음을 가지고 우리가 조 판단을 하기가 되게 좋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악보가 주어져 있는데, 뭐 이렇게 음계가 나와 있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표가 하나도 없는 음악이 있지만 무조건 C장조 아니면 A마이너라고 할 수는 없는 게 곡에 흘러가는데 계속 임시표가 어디 파샵에서 붙었어. 그러면은 이거는 조표는 안 써있지만 우리가 G장조 아니면 E마이너라고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구성음을 가지고 우리가 조를 판단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이제 길게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좀 넘어가셔도 되고 자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 선율의 조 판단 여기로 지금 넘어오게 됐는데요. 선율은 이제 우리가 으뜸음이 뭘까? 딸림음이 뭘까?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는 선생님들이 선율을 이제 악보가 여기 써 있으면은 마음속으로 읽으실 수 있는 능력. 거기다가 더 나아가면은 이제 마음속으로 읽으면서 마음속으로 반주도 붙일 수 있으면은 정말 확실하게 조성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다음 시간부터 배우시겠지만은 이제 조성이 하나가 확립이 될 때는 이제 화성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이제 종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딸림 화음에서 으뜸 화음으로 가는 예를 들어서 이러면은 우리가 뭔가 개운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마음속으로 뭔가 분석이 된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제가 피아노를 보여드렸으면 선생님들이 바로 C장조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이거는 그만큼 이제 딸림에서 으뜸으로 가는 그 길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인데,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악보를 그 능력까지는 우리가 그냥 있으면 편한 건데, 당장 되지는 않으니까 일단 그런 게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시고, 자, 악보를 한번 보실게요. 지금 보면 4분의 4박자죠. 지금 이걸 한번 마음속으로 각자 읽어보세요. 음을 넣어서. 마음속으로 잠깐 시간 좀 드릴게요.
네, 잠깐 읽어보셨을 텐데 여기 지금 C장조라고 써있죠. 근데 이게 만약에 없다고 했을 때 선생님들 읽어보려면은 이제 이 C장조인 걸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조표에 따라서 판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임시표로 그 조성을 해결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그래서 C장조 아니면 A 마이너인데 지금 봤더니 A 마이너라면은 이 끊음을 해주고 라를 이제 으뜸음으로 삼아주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솔, 파, 미 이게 너무나 이제 C장조스러운 이런 느낌을 주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상상했던 소리를 한번 제가 들려드려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이런 소리입니다. 그럼 이걸 만약에 반주도 넣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거의 지금 1도, 4도, 5도만 사용을 해서 지금 반주를 넣었는데요. 이렇게 반주를 넣는 건 이제 화성적으로 이제 조성을 더 확립을 하기 위해서고요. 여기서 보면은 임시표가 아무리 많아도 없어도 되는 그런 장식적인 음들이 되게 많아요. 그쵸? 그래서 이 소리가 여기서 이 솔샵 같은 경우도 그냥 이제 뭐 비화성음적으로 말하자면 경과음 같은 그냥 지나가는 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나 뭐 조성에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중요하지 않은 음도 제외보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니면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여기 임시표가 있는 음들이 이렇게 사라져도 이 음악의 진행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은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좀 제하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화성 분석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얘네들을 지금 빼놓고 나서 봤더니 그냥 평이한 C장조라고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것도 우리가 한번 소리를 이제 상상을 해볼게요. 지금 잠깐 시간 드릴게요. 마음속으로 읽어보세요. 마음속으로 한번 읽어본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서 그 임시표들이 지금 여기저기 보이는데 그 중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흐름상 중요하지 않은 임시표가 뭐가 있을까? 한번 이제 그 임시표를 재보면서 또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지금 한번 소리를 그 상상을 해봤는데 한번 먼저 악보를 들려드려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자, 요런 지금 멜로디였고요. 요거를 반주를 한번 넣어보면은 요렇게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약간 장식적인 그런 화음, 그러니까 붓달림 화음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게 약간 들어간 건데 그거 외에는 뭐 이거는 솔샵은 없어도 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장식적인 소리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화성적으로도 파악을 하면 좋겠다라는 건데 결국은 이제 이 선율이 도레도 쉽게 보자면 도로 시작하고 도로 끝났으니까 C장조다 이런 거를 저희가 또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좀 내려가셔서 이제 조표는 같지만 뭐 음악의 진행이 되면서 이제 단조로 이제 뭐 파악을 한다고 이런 얘기가 써 있는데 지금 샵이 너무 많으니까 저희 한번 같이 해볼게요. 파도 솔레 라미 라까지가 지금 샵이 붙어 있으니까 으뜸음을 C로 하는 B 메이저가 될 수도 있고 단삼도 아래인 G샵 마이너가 될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볼 거예요. 근데 그러고서는 지금 B로 시작해서 B로 끝났네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한번 이거를 또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이게 어떤 조성일지 이거를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B장조이겠죠. 이거는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이렇게 지금 너무나 완벽한 이렇게 지금 B장조로 갔습니다. 자, 근데 밑에 나 같은 경우는 이제 G샵 마이너일 것 같은 게 G샵으로 시작해서 G샵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들어보면은 박자는 제가 조금 못 맞췄지만 어쨌든 하면서 이 끈음 여기다 한번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단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끈음의 역할이 분명하게 들어간 경우가 많고 화성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제가 종지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이렇게 으뜸음이 나올 때는 으뜸 화음일 가능성도 높죠.
그럼 그 앞에가 만약에 5도다 이렇게 해서 종지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이 5도에는 항상 반드시 입근음이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마지막에 그 전 단계에서 입근음을 선율에 넣어주는 경우가 되게 많다, 단조에서는. 그거를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2번 동그라미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시표가 있는데 중요한 임시표가 있고 장식적인 임시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지금 마음속으로 잠깐 선율을 상상해 보시면서 이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이제 장식적인지 한번 떠올려 보실게요. 조표만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C장조 혹은 A마이너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D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한번 연주를 해볼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선율이 흘러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D점 써 있는 게 사실은 이제 도미넌트라고 해서 결국엔 딸림 화음이고, 이제 T, 이게 터닉이 이제 으뜸 화음을 얘기를 하는 건데, 쭉 지금 도미넌트에서 끌다가 이제 터닉으로 이제 오게 된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파샵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에 지금 으뜸음이 솔이라고 하면은 이게 조표상으로 어디에 샵이 붙어야 되냐? 파에 샵이 붙어야 되는데 지금 선율에서도 파에 샵이 붙어줬죠. 그러면은 이거는 꼭 필요한 그런 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그 솔샵 같은 경우는 파, 도, 솔, 그러니까 솔의 위치는 도샵이 항상 있을 때 솔샵도 항상 있을 수 있겠지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위치잖아요. 그럼 이렇게 도에도 샵이 없는데 솔에만 샵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임시표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그 밑에도 이제 보시면은 이제 B에 뭐 조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고, 제가 이제 그 다음에 3번 방가로 보실게요. 조바꿈이 포함된 선율의 조판단. 그러면은 이거는 후가 같은 건데 이거는 좀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냥 이해만 하실게요. 후가는 계속해서 동형진행, 한 마디, 두 마디 단위로 조가 바뀌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5도권으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여기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화성적인 음악이 아니지만은 한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음악이 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라파미레 도까지가 B 플랫 장조의 딸림 화음인 F 요 구성음을 지금 가지고 있어서 마치 5도에서 1도로 가는 것처럼 지금 소리를 들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E 플랫 장조, 그 앞에 있는 E 플랫 장조에서는 분명히 A에 플랫이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A에 내추럴이 된 상태, 그러니까 조가 바뀌었을 것 같은 요 상태에서 5도 1도를 만들어 줬으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잠깐이지만 조가 바뀌었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좀 이게 너무 어려워지죠.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여러 번 연습할 거거든요. 하반기 가서. 지금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만 보시면 되겠고, 이제 고전음악은 뭐 금침조에서 가고 이런 건 조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쭉쭉 넘어가시고, 여기는 실습 문제를 지금 좀 같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는 한 개씩만 풀었는데 지금 1번에 1, 2번, 그 다음에 2번은 1, 2, 3번 이렇게 해서 5문제 한번 풀어보실게요. 지금 네, 실습 문제 9번 보시면은 어떻게 푸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둘 다 단조거든요. 네, 이런 거를 이제 꼼꼼하게 보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여기서도 그게 중요해요. 샵은 이제 파도솔레 라미시 순서, 플랫은 시미라르 솔도 파 순서다. 근데 이제 플랫이 있고 샵이 동시에 있어. 근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샵을 임시로 붙여줬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단조에서는 항상 입근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7음에다가 샵을 해서 올려주잖아요. 그거는 이제 샵이 붙는 조성이건 플랫이 붙는 조성이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보자마자 도에 샵이 지금 있네? 그러면 레가 으뜸음인 D마이너가 아닐까? 사실 이게 제일 되면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는 또 봤더니 C에 플랫이 있어서 이 사이가 즉 2도네? 사실은 이러면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쵸? 그래서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 요거구나 라고 우리가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1번은 그렇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샵만 많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까지 샵이 붙은 건지 한번 볼 텐데, 파도, 솔, 레, 라미시 순서, 파, 도, 솔, 레. 그 다음에 라는 없네요. 자, 그럼 파, 도, 솔, 레까지 붙었으니까
이 메이저의 이 메이저의 조성이거나 아니면은 C샵 마이너일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아까 전에 조표를 이제 보면은 이제 그 두 가지의 그 장조나 단조가 나올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펼쳐져 있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파도 솔레 순서대로 붙은 거는 이제 이렇게 4개니까 여기서 E 메이저 아니면은 C샵 마이너다. 라고 이렇게 두 가지 볼 수가 있는데, 자, 지금 군더더기로 붙은 샵들이 뭐가 있냐면은, 제일 앞에 있는 파샵은 이제 중복된 거니까 빼고, C에 또 샵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C에 샵이 붙으려면은, 파도, 솔레, 라, 미, 시, 궤장의 끝에 있는데, 이렇게 굳이나 붙여준 거는 뭘 만들기 위해서다? 이끄음을 만들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게 이끄음의 역할을 하려면은, 도샵이 으뜸이 돼야 되는구나 해서 C샵 마이너,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3번은 안 푸셨지만 저랑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너무 이제 편안하게 플랫만 있어. 자, 그럼 이 끊음을 안 만들어줬네? 그러면 장 쪼갰네? 라고 바로 생각하실 수가 있고, 그러면 이거는 시미라레 솔도파 순서대로 쳐다보면은 시미라레 끝났네요. 그쵸? 그러면 레에서 완전사도 아래에 있는 라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 D 플랫에서 마지막 완전사도 아래에 있는 A 플랫 메이저 이렇게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밑에 2번은 이게 한번 D 마이너, G 메이저, F 메이저 이거 한번 찾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조표는 지금 다 클린한데 그 안에 임시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레로 시작하고 레로 끝나니까 일단 D 메이저 혹은 D 마이너를 이제 의심을 해보는데 여기다가 도샵이 있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D 장조가 되려면은 파에 샵이 있어야 돼요. 그쵸? 그리고 샵이 붙는 순서도 파도 솔레 라미시니까 이제 그걸 먼저 확인해 봤을 때 아니야. 그러면 D 마이너인데 맞나? 한번 보면은 도에 샵 붙어서 맞고 그 다음에 C 플랫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것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는 거랬잖아요. 자, 이선율 한번 상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한번 보세요. 레, 파라, 레, 도, 레, 도, 시, 라, 라, 솔, 파, 미, 레, 도, 레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선생님들이 만약에 이제 반주를 붙인다고 생각을 해봐도 중간은 뭐 어쩌다고 쳐도 처음에 레, 파라, 레 하고서 이제 1도의 구성음이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레, 도, 레 하면서 마지막은 바로 앞에가 이끄음일 경우에는 딸림 화음에서 1도로 가는 종지일 경우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종지 찾으면은 거기서 이제 조성은 확립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번 봤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시도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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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솔 하고 이렇게 하나의 프레이징 시솔, 렐렐레, 팔라파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제 바로 앞에 이제 파샵도 있고 레파라파솔 하는 게 레파라 이게 이 솔에 대한 딸림음 그러니까 솔에서 완전 5도 위에 있는 게 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그 레파라하고 이제 사바음을 쌓았는데 5도에서 1도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지금 음악이 갈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G장 쪽 확인할 수가 있고, 세 번째 거, 요거는 쉽죠? F가 이제 들어가기도 하지만 B 플랫이 정확하게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요것도 한번 이제 소리를 상상을 잠깐 해볼게요.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박자가 지금 막 엉망이 됐는데 어쨌든 이런 느낌의 이제 그 화성 선율은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처음에 요게 다 1도에서 다 해결이 되고 이것도 C 플랫 레 파 해가지고 여기에 구성음이고 해가지고 도미솔시라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일부러 반주까지 같이 들려드린 이유는 이제 화성이 뒷받침이 돼야지 조성을 확립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게 안 써 있잖아요. 그럼 내가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것도 사실은 다 해보고 싶은데 요거는 집에서 풀어보시고 제가 또 그 풀어오시면 다음 시간에 이건 좀 들려드리고 이렇게 할 거니까 일단은 지금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소리로 맞춰보고 요게 좀 많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애매해가지고 그러면은 제가 원래 하려던 것보다 오늘 많이 나왔거든요. 선생님들이 너무 집중 잘 해주셔가지고 제 그 진도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한번 지금 113쪽 가보시면 4번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두 문제만 한번 더 풀어보고 이제 오늘 마치려고 하거든요. 두 문제만 한번 풀어보실게요. 네, 그러면 요거는 지금 제가 써드린 대로 이제 조성이 바뀌었는데요. 이제 처음에 시라솔파 시도미레도 시시 여기까지가 이제 B 플랫 장조로 좀 뚜렷한 것 같다. 왜냐면은 B 플랫, E 플랫, 그러니까 시미 라레솔도파에서 시미
까지 붙었으니까 이제 B 플랫 장조. 네, 그 다음에 이제 시라솔파 시라솔파 미파 이게 뭐 음악에서 일시적으로 간 것일 수도 있지만은 이제 조가 바뀌었다라고 이제 문제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미의 내추럴이 된 걸 봤을 때는 이제 B에만 지금 플랫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F 메이저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론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네, 조금 이것도 보시면은 이제 마지막에 이 끊음처럼 이제 됐는데 한번 소리를 들어보시면 여기까지 너무 완벽하게 B 플랫 장조.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5도 1도 되면서 이제 F 메이저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2번 보시면은 솔시레 요거 자체가 지금 1도의 펼침음처럼 지금 보이거든요. 그러면 솔시레 솔시레 시라 솔파솔 파솔 하면서 이게 5도 1도 갔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솔, 라, 시, 도, 레 하면서 이제 도에 샵이 생겼죠. 자, 앞에서는 이제 F에만 샵이 있었는데 도 샵이 생겨서 라, 시, 도, 레, 파, 미, 레, 도, 레 이렇게 지금 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파랑 도에 샵이 붙은 D장조일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소리 마지막으로 들어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있는 조표, 임시표만 보시고도 파악하실 수가 있고, 최종적으로는 내 마음속에 이게 음악적으로 떠올라서 이제 조를 파악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확인 방법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진도 상당히 많이 나가가지고요. 지금 114쪽까지 사실은 이제 그 앞에를 지금 뭐 훑기는 훑었어요. 그쵸? 선생님들이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아냐 모르냐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게 너무 쉽다 하시는 분들도 이제 연초니까 기분 좋게 한번 쭉 풀어보시고 이제 대부분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실 거예요. 근데 시간 걸리는 거를 그냥 각오하시고 그냥 114쪽까지 나는 최선을 다해서 다 풀고 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굳이 이제 다른 거 예습하지 마시고 이제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선율 같은 게 예시로 나온 경우에는 이제 연주를 해보시고 특히 음정은 이제 기본으로 알아야지 다음 시간부터 수업을 알아들을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음정은 다 외워오시는 걸로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한번 올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시험에서 화성학만큼은 진짜 로스가 하나도 없게끔 그렇게 목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주에 뵐게요. 네.